하겠습니다. 차차차차차. 할래도 말했던 거 두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8-1번이나 9-1번이랑 그렇게 두 개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번 한번 볼게요. 8-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움직이는 점 P 이렇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P와 8,6 사이의 거리 최대값 얼마냐 그리고 최소값 얼마냐 요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각각 거에서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크를 해봤더니 선생님 이 원 위에 점은 계속 어떻게 할 거니까 빙빙 돌면서 움직일 거니까 그럼 얘와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뭐 P를 A, 뭐 B로 표현한 다음에 뭐 루트에 뭐 A-8의 제곱 뭐 이직거리를 한다고 해서 짧은 거, 긴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으로 안 되면 뭘로 가야 돼?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려봅시다. 원이 있고요. 중심이 0,0일 거고 반지름 5일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 반지름 5일 거고 자, 요거 하나만 잘 잡으시면 돼요. 점 A는 8,6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점에서 점 A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 그릴 거야, 저기 그릴 거야만 확실히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 A에 대한 그림을, 그림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8,6이면은 가까워요? 멀어요? 5보다? 확신이 안 서시면 X축, Y축 들어오면 되지. 확신이 안 서면 들어오면 돼.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일 거니까? 5일 거잖아. 그쵸? 반지를 보니까. 그럼 8,6이면은 여기 찍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한참 원에서 바깥쪽에 A가 찍힐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P가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 마구마구 돌아다닐 텐데 그러면 P까지 이렇게 여러 번 이어보면 짧은 데도 있고 길 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들어봐. 항상 원은 뭐를 기준으로 세는 거고 무슨 심? 중심. A랑 원. 딱이야. A랑 먼저 무슨 심을 잘 한번 이어봐. 중심을 한번 이어봐. 오케이? 제가 이 동그라미랑 이 내가 이은 선이랑 만나는 여기 있죠? 조금 더 동그랗게 그려볼까? 또 너무 안 동그란데?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의 숙명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여기보다 가까워지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시점을 이렇게 봐봐. A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에서 중심을 보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위치보다 가까워지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반대로 제일 먼 위치는 어디겠어요? 그치, 요 반대편이 되겠지, 그치? 여기가 제일 먼 위치일 거고 여기가 제일 가까운 위치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오케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여기가 가장 가까운 위치일 거고 넘어 반대편이 가장 먼 위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원에서 뭔가 길이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이랑 띄었을 때 이런 걸 기준으로 가장 가까울 때 멀 때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 뒤에 이제 직선과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할 텐데 그래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거리도 있을 거고 저런 거리도 있을 거고 이런 거리도 있을 거고 한데 이때가 가장 멀고 이때가 가장 가깝지 않겠냐는 거지 상식적으로. 중심에서 A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암산한 사람. 10. 오. 그러면 반지름이 오니까 여기 거리는 얼마가 나올 것이다? 5가 나올 것이고 여기까지는 얼마가 나올 것이다? 15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최대값, 최소값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구나. 요 바깥의 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안의 점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안의 점 입장에서 똑같아요. 중심 이렇게 그어보면 중심이랑 이렇게 그어보면 당연히 여기가 가장 가까운 지점일 테고 여기가 가장 먼 원의 지점일 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원의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그거는 이제 거리가 얼마나 머냐의 차원인 거고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 쪽으로 중심과 얘를 이었을 때 그래서 그 선상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 선상에서 가장 먼 점을 당연히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에서 거리의 비가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잡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취의 방정식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얘기 나오면은 우리 원하는 점 P에 대한 얘기를 x, y로 잡혀있네요. 그렇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랬어? 관계식에 넣자 그랬죠. 그렇죠? 점 P의 좌표를 잡아놓고 관계식에 넣으면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와 B에서의 거리 B가 2대 1인 점 P다 라는 거를 식으로 바꿀 줄 아셔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저번에 이제 같은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해석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 길이의 B가 몇 대 몇일 것이다? 2대 1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만드시면 될 거고. 그럼 우리 비례식을 푸는 방법은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이 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될 거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서 주어진 아저씨들을 다 처리해버릴 수 있겠네요. 잘했지 나.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루트가 있어요. 양면을 제곱해버립시다. 이 글을 이렇게 해석하고 비례식 풀고 그 다음에 x, y를 이용해서 주어진 관계식을 표현하고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끝난 거고요. 이제 그냥 식을 정리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것만 남은 거죠.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이거 그냥 풀어서 정리하시면 무리 없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달면 거리의 비가 2대1이 되는 점 중에는 2대1 매분점도 있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의 비가 2대1이 되는 곳에는 2대1 외분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보다 멀어지게 되면 비율이 깨질 거고 이거보다 가까워지게 돼도 비율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은 정확하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이 나오게 되실 거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일정한 길이비를 가지고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양끝,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이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처음 증명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날라갔다 그랬죠, 그죠? 보율수학에서 외분점이라는 단어가 고등학교에서 날라가면서 그래서 아마 얘도 그렇게 많이 보실 일은 없을 거지만 그래도 이 계산 자체는 하실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또 증명도 막 하고 그랬는데 뭐 내각 이등분선, 외각 이등분선에서 막 증명하고 난리 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되겠다. 꼭 써보내 봅시다.
이거의 무슨 점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 직선 두 개는 이렇게 뭐 교점이 나올 텐데 그 교점을 뚫고 지나가는 제3의 직선을 우리가 설계해야 될 때 저거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기가 너무 빡세잖아요, 그렇죠? 하기 쉽게 생겼잖아, 누가 봐도. 응? 이거 두 배에서 빼면은 y가 그냥 누가 봐도 분수 나오잖아, 그렇지? 집에 가고 싶잖아, 그러면. 응.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에 뭐를 씌운다? k 곱해서 더해버려갖고 이렇게 쓰면 항등식의 원리처럼 해석을 하면은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 되고 얘도 0 되는 점을 지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교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조건 정도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게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직선을 가지고 이 직거리를 해도 되면 원을 가지고 그 직거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 있고 원이 있으면 두 개의 원은 웬만하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원이랑 원은 웬만하면 두 개의 교점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럼 그 두 개의 교점을 뚫고 지나가는 제3의 새로운 원을 또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개의 원이 있으면 그 교점을 뚫고 지나가는 새로운 원이 다 탄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원들을 파란색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이 파란 원도 있겠지만 또 수십 가지의 반지름이 서로 다른 원들을 그릴 수 있겠죠. 이 오른쪽으로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러한 두 원이 주어졌을 때 교점을 지나고 이 두 개를 지나면서 다른 하나의 단서가 있는 그런 원을 찾아야 되는데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이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것처럼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다가 K 붙이고 이렇게 설계하면 우리가 저 파란 원의 방정식을 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지금 죄송한데 저 화장실 갔다 와요. 아, 너무 재밌네. 그래서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11-2번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설계할 때 일반형으로 펼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설계할 거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세 가지 적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중에 이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거의 교점 두 개 나오긴 하겠죠? 교점, 과, 점 1,0을 지나는 그러한 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의 방정식은 이거 두 개의 교점과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게 되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느 사람이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언제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 같으면 안 해.
하겠냐고. 이거 연립 언제 해 이거. 연립해. 그 다음에 주적 어떻게 구했어. 이쁘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면 다행이지. 이쁘게 안 나오기만 해봐. 그럼 점 이쁘게 나오는 문제야. 그럼 점 3개 가지고 또 새로운 또 원의 방정식 만들어서 그냥 대입하고 있어야 된다고. 3개 또 연립 방식 또 풀어야 된다고. 나는 오케이?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실제로 우리가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구하라면 하겠지. 하지만 구하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을 최초에 어떻게 설계해버리고 K 씌워서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도 x제곱 y제곱의 x제곱의 개수도 k 플러스 1이고 y제곱의 개수도 k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원 맞죠? 그쵸? k 플러스 1 그걸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고 1,0을 지난다니까 대입만 잘해주면 되겠다.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잡을 때 이렇게 이 원을 먼저 설계를 해놓고 얘를 지난다고 조건 순서를 이렇게 보셔야지. 안 그러면 교점 구하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너무 달프다. 무슨 달프? 고달프다. 때려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1 더하기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k가 잡힐 거고 1, 0, 마이너스 6, 0, 8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나? 여러분이 더 계산 잘할 거니까 틀리면 고소하든가 하세요. 알았죠? 맞겠지 뭐. 딴 거에 나오겠지 설마. 그러면은 K에 1 들어가서 다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해놓고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더하기 8 이렇게 잡히지 않을 거란 얘기죠. 뭐 2로 나눠서 어떻게 중심반지를 열심히 잡으시면 되겠죠? 직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교점을 직접 구하기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다. 그걸 애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원도 잡을 수 있지만 교점을 지나는 뭐도 잡을 수 있어요? 직선도 잡을 수 있죠. 잘 따라와야 돼. 지금 얘기를 몇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게 원도 그릴 수 있지만 직선도 꼽을 수 있죠. 선생님 뭐 이차로도 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잠깐만 있어봐. 요것도 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서 그래. 오케이? K에 얼마를 집어넣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잘 봐. K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랑 얘가 뭐 되겠어요? 날라가겠죠. 그러면 몇 x 몇 y 얼마만 남으니까 이 식의 정체가 뭐가 되겠어요?
K에다가 마이너스 1 때려놓고 만약에 써본다고 하면 이거니까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넘기고 2로 나누면 몇 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1차 함수. 다른 말로 무슨 선? 직선이 나오는 거야. 즉,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도 여러분들이 이런 꼴로 만들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K에다가 얼마를 때려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때려넣게 되면 요 두 개를 지나는 뭐를 만들 수 있다? 직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직선의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보면 이 선분은 이 원에서도 현이고 이 원에서도 현이죠.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현에 대한 얘기를 한다. 아니면은 교점을 같은 짓거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주 등장하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운 문제 몇 가지에서는 등장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거만 봐봐.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교점을 지나는 원을 추속값 이야기가 나올 때, 요거 잘 안 나와요. 요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저런 멘트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요 그림을 반드시 떠올려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1번, 10-2번, 10-3번을 같이 바라보시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안시들을 처리할 때 이거에다 마이너스 1 씌워서 더하시면 된다. 아니면 사실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렇게 나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가 10입니다. 엄마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잡아야 돼. 그럼 무슨 형으로 쓰고? 일반형으로 쓰고 마이너스 1 때려서 더할 거야. 일반형으로 쓰고 마이너스 1 때려서 더할 거야. 날리고 날리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접선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책에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은 아마 나오게 되실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게 되실 건데 중심 잡고 어떻게 하시냐면 노란 거 일로 와.
요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아니면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늘리시고 요 직선식은 우리가 아까 오른쪽에서 얘기했던 공통의 방정식이 y로 때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현의 길이 나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직 긋고 반지름인 거 확인해서 정직거랑 피타고라스 치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 10-1번에 있는 원 가지고 저거 길이 좀 몇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얼마냐? 9에 4니까 1이네. 예? 그림 대충 그린 거 봐라. 괜찮아요? 이렇게 잘못 그렸다 하셨고 지구를 외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앞서서 보였던 게 지금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3,2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때리게 되면은 이 넓이 구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각형 넓이 9에 4에 14니까 13분의 1이 나오죠. 그쵸? 13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가 1이고 루트 13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넓이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정직거 쳐서 넓이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더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한쪽 삼각형 넓이 구하라 그러면 저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삼각형 그 다음에 전체 사각형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근데 뭐 하는 지가 아니죠? 이쪽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정직거로서 잡을 수 있고요. 직선식을 안 줬어요 하시면은 저 방법을 얻으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쳐서 이 길이를 구해서 밑변 높이로 이쪽 삼각형 구할 수 있고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대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냥 요 대각선 곱하기 요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안 와닿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다 보시면 만나게 되실 거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은 대부분의 얘기가 될 거고 설마 해서 말씀드리는데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방법은 뭐를 뚫으면 돼요? 중심을 뚫으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중심을 뚫으면 되고요.
그리고 둘레를 2등분 한다 그래도 지름을 뚫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직선이 중심을 뚫고 둘레를 2등분 하려면 지름을 뚫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얘기를 조금 미리 땡겨와서 예고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쳐진다, 렛츠고. 원이 있어요.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요 얘기만. 파란 직선이 있어. 빨간 직선이 있어. And everybody 노란 직선이 있어. 내가 파란 직선의 중심에서 점직거를 때려. 그러면 반지름보다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쵸? 내가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에서의 점직거를 친 거랑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어요? 반지름이 더 길어야 돼요, 그쵸? 반대로 중심에서 여기다가 점직거를 내린 거는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요? 길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선이 그어져 있으면은 점직거가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면 원이랑 접하는 거면 접점에다 반지름 그어보자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수직거리, 반지름도 수직거리, 점직거도 수직거리잖아. 그러면 접하는 상황에서는 반지름과 점직거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케이? 이거 외우는 거야? 안 외우는 거야? 안 외우는 거예요. 제발. 제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강조드릴 거를 약속드리고 오늘은 조금 잡다한 도구들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축에 접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뭐 무슨 2대1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점진하는 뭐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이런 잡다한 도구들, 이런 방법으로 하자, 저런 방법으로 하자, 저 단어는 이렇게 보자, 이 단어는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했습니다. 짜잘한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오늘 했던 개념학의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거 아니면은 아까 앞 시간에 못 물어봤던 거 있으면은 저랑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